제가 어제 예비군을 갔다 와서 어제 하루 좀 쉰 느낌이 나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6월 1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인데 아니요. 왜 이래? 정신을 못 차리네. 목요일이죠. 다음 주 빨간 날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 학기 왜 이렇게 빨간 날이 많지? 이러고 6월 8일에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 날에는 쉬어야겠죠. 빨간 날에 쉽시다. 현충일입니다. 이거는 대신에 지금 월수 분반이 이번 주에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 화목 분반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6월 5일에 수업을 할 거예요. 월수 분반은 수업을 할 거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6월 5일에 녹화해서 뭐 단톡방에다가 올리던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스케줄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잠깐만요. 어딨지? 우리 화목분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 하는 6월 1일 수업이 여기 있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하고 화요일에 휴강하고 대신에 녹화 강의를 올릴 테니까 이거를 보세요. 그리고 목요일에 다음 주 이 시간이죠. 다음 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헬프데스크를 하고 10일에 시험 보고 종강입니다. 끝났네. 전날 종강이에요. 시험 보고 종강입니다. 끝나고 다른 수업 없습니다. 네. 전날 종강이니까 끝나고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기말고사 보고 종강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이거 뭐 강의실이랑 다 말씀드렸죠? 시간이랑. 그리고 요령도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A4용지 한 장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로. 대신에 여기 옆에 보면은 시험 범위 빠지는 거 써놨어요. 여기 디멘셔널 리덕션에서 그때 PCA랑 NMF 했는데 NMF 빠지고, 여기 이거 그냥 아예 통으로 빠지는 강의도 있고, 컨볼루션에서 요거 빠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여기 다 써놨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좀 종강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출석 어떻게 하냐? 출석을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80%까지라고 했잖아요. 80%까지라고 했어요. 80% 맞죠? 분모가 뭐냐면은 출첵한 수업입니다. 이제 본인이 출석한 겁니다. 뭐 15주씩 2개니까 이거 30 아니냐라고 하는데 30 아닙니다. 네, 30 아니에요. 저희가 수업을 했던 날이 여기 이거를 보시면 딱 알아요. 여기 인클래스라고 붙어 있는 것 중에 보시면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출석 안함 이렇게 써놨어요. 수강 정정 기간이라서 안 했던 적도 있고, 뭐 녹화 강의로 대체한다고 안 했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출석이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인클래스가 26번까지 붙긴 하는데 아마 26보다 작을 거예요. 26보다 작습니다. 네, 출석 인정되는 수업만 가지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거 30개니까 이거 20%면은 이거 20%면 얼마냐? 얼마지? 5분의 1이니까 뭐 6번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6번 아닙니다. 출첵한 수업으로 따질 겁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막 부랴부랴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거에 엄청 지금 민감한 사람들이 좀 있나 봐. 벌써 한 5번, 6번 빠졌나 봐요. 그리고 그것도 물어보더라. 75% 이상 빠지면은 75% 이상이래.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은 이거는 F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학칙이에요. 학칙. 이거는 제가 어떻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4분의 1 이상 결석했는데 저는 F 안 줄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저의 재량보다 더 우선하는 게 학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수업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갭이 생각보다 적어요. 저희는 5분의 1까지 인정을 하는데 5분의 1 넘어가서 까딱 잘못하면 F입니다. 조심하세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요? 그래서 4분의 1은 애초에 이 출석을 출첵을 한 거 말고 30번? 30번 중에서 4분의 1을 알고 있는 닥치겠어. 제가 사실 그 출석 때문에 F를 줘본 적이 없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같은 거 봤을 때는 빠집니다. 중간고사 맞았나요? 중간고사 카운트 안 합니다. 당연히 중간고사는 빠지면 F인데 중간고사를 출석이고 결석이고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화요일에 그 다음 주를 휴강을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출석으로 출첵을 한 걸로 따지는 거예요. 출첵, 근데 시험을 수업이라고 따지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따로 출석으로 인정 안 했었거든요. 그것도 출석했어. 근데 카운트 아예 안 하고, 분모에도 안 하고, 분자에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을 엑셀로 쫙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 인클래스 몇 번, 그때 출석 여러분들 했는지 안 했는지 쫙 정리해가지고 엑셀표로 딱 정리해서 언제 출석했고 안 했고, 언제 유효결석이고 이거 다 정리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제 했던 거 다 하고, 사전 강의 보고서 다 정리하고,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다 정리해서 엑셀로 올릴 거거든요. 그거 보고 이상 있다 싶으면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너무 출석을 너무 파격적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20%는 안 해야겠어. 너무 센 것 같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시작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컨볼루션이 뭔지를 봤고, 이미지에다가 컨볼루션을 취한다는 게 뭐구나. 그래서 여기 주어져야 하는 게 어떤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커널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커널. 그래서 이 주어진 이미지 안에 요런 모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맵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요 이미지랑 똑같은 사이즈의 맵으로 표현을 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요런 커널 같은 모양이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근데 실제로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려면은 보통 요즘에는 안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FM대로 해서 이 커널을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준점을 하나 뿅 찍고 거기에다 커널을 겹쳐 놓을 건데, 이 이미지에서 이동하는 방향이랑 커널 내에서 이동하는 방향이랑 그 상하 좌우를 반대로 해가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치 이너 프로덕트처럼 계산을 하면 컨볼루션이 나오더라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NN을 들고 왔고, 사실 CNN 그렇게 막 자세히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좀 한 가지 얘기를 더 들고 왔는데, 여기 첫 번째 파트가 CNN이 될 거고, 여기 뒤쪽 파트 보시면은 리지듀얼 러닝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거의 가장 최근 연구까지 와서 닿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VPR이라는 되게 유명한 학회가 있어요. 컴퓨터 비전 앤 패턴 레코그니션이었던 것 같은데 2016년에 나왔던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CNN을 되게 획기적으로 또 개선을 했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줄여서 흔히 레즈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레즈넷이라는 게 2016년에 발표가 돼서 벌써 막 엄청 인용도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가서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CNN, 근데 요새 CNN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뭐 없진 않지만 이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레즈넷을 쓰거든요. 이제 실전입니다. 거의 딥러닝에서 가장 최근까지 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CNN부터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벡터가 출력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2D가 됐든 3D가 됐든 이미지가 주어져서 이미지가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렬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웨이트가 하나 필요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풋 벡터가 들어오면은 여기 웨이트하고 웨이티드 썸을 구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가지고 벡터 출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 벡터가 아니구나. 스칼라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뭐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출력을 내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웨이트의 역할을 하는 커널이 주어져야 됩니다. 커널. 근데 커널이 보통은 여러 개가 주어져서 이 이미지, 아웃풋 이미지의 채널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몇 번 이미 과제에서도 해보고 실습에서도 해봤죠.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가 뭔지 맞추는 거. 대표적으로는 그 손글씨 데이터 있었죠. 0, 뭐 7 이런 거 보고 이거 0이다, 이거 7이다 이런 거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서 어떤 특정 영역을 검출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이미지 통째로 보고서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미지를 가지고 뭐 비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제일 기본이 되겠죠.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는 뭐 나무야, 이거는 뭐 악어야, 이거는 개미야, 이런 걸 그림을 보고 맞추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정말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넷이 그때 딥러닝이 막 한창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뭐 알고리즘은 이제 금방 좋아질 텐데 결국 더 큰 규모의 알고리즘일수록 그거를 학습을 하려면은 더 큰 규모의 데이터셋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데도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는데도 되게 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 몇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림과 거기에 달려있는 레이블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 이제 그렇게 데이터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요게 시간순입니다. 이렇게 시간으로 가요. 여기가 시간순이고, 탑5 에러라고 했어요. 탑5 에러. 그러니까 5개를 골라요. 5개 골라서 그 중에 정답이에요. 클래스가 워낙 많아서 하나만 골라서 정답 맞추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에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탑5 에러를 봤어요. 너가 알고리즘한테 이미지를 던져주고 클래스 5개를 골라봐라. 그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을 한번 보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탑5 에러가 28.2%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죠. 점점 에러가 내려가고, 특히 이 여기쯤에 오면은 이제 탑1 에러도 보기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때 에러가 점점 내려갔는데 딱 2번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변화예요. 여기가 첫 번째 변화고 여기가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일단 이 1번, 이 첫 번째, 여기 쉘로우라고 하다가, 쉘로우라기보다는 여기 1번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은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쓰다가 여기서부터 CNN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잖아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사실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에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냥 그 픽셀들이 막 분포해 있는 정보는 다 무시하고 그냥 얘를 벡터로 다루면은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나오면서 이 에러를 한 단계 많이 줄여요. 한 25% 하던 거를 16%로 줄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CNN을 가지고 이미지넷 챌린지에 처음 등장을 했던 게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어요. 알렉스넷.
그래서 CNN이 등장을 하더라. 여기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그러면은 CNN이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CNN이 되게 효과가 좋아서 여기서부터는 다 CNN 기반이에요. 이때부터는 다 CNN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뭘 했겠어요? 이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 막 레이어 숫자를 조금 늘려봤어. 레이어 숫자를 좀 늘려봤는데, 레이어 숫자를 적당히 늘렸더니 에러가 조금씩 감소하긴 감소했어. 그런데 여기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 레이어의 숫자를 그냥 무작정 늘리면은 이건 구조가 무조건 복잡해지는 거니까 더 어려운 태스크를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조를 레이어를 무한정 늘릴 수 없었던 어떤 한계에 부딪혔었는데, 그거를 한번 극복했던 게 두 번째입니다. 그때 나왔던 애가 레즈넷. 뒤에서 나오는 리지듀얼 러닝을 통해서 얻어낸 레즈넷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좀 그 비전에서 들어보신 이름들이 나올 만한 게 알렉스넷, 뭐 VGG넷, 그리고 뭐 르넷, 구글 르넷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가 이 레즈넷이 되면서 레이어의 숫자가 그 전까지는 뭐 8개, 19개, 22개 이러다가 되게 파격적으로 늘죠. 레이어가 152개로 다 자릿수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챌린지는 이제는 거의 뭐 정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 또 요즘에는 또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비슷한 일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딥러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데이터셋 가지고 벤치마킹 하면서 서로 누가 잘하나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문제를 뚝딱 해결하고 또 이제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왜 잘 되냐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원리는 결국에는 사람이랑 비슷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비슷하더라. 왜냐하면은 사람도 뭐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 잘 연구를 했겠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뭐라 하지? 망막인가? 어쨌든 그 여기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여기에 상으로 맺히잖아요. 여기 이미지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맺힌 이미지들로부터 막 시신경들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저기 눈부터 시작해서 뇌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를 했겠죠. 해봤더니 이렇더라. 여기가 로우 레벨이라고 할게요. 그 여기를 위로 갈수록 하이 레벨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좀 밑에 단에서는 어떤 것들을 인식을 하냐면은 이런 걸 인식을 하더라. 뭐 수평선, 대각선, 수직선, 뭐 이렇게 곡선, 이런 좀 어떤 막 좀 복합적인 정보가 처음부터 들어오기보다는 여기 이 그림 안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 이렇게 선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식을 하더라.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제 이것들을 저 밑에 있는 저 로우 레벨에 있는 피처들을 조합을 해서 뭐 도형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뭐 어떤 꼭지점을 만든다거나 하는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어떤 피처를 추출을 하더라. 그래서 이 선과 선이 만나서 뭔가를 하나 이루던가, 이런 선들이 뭐 도형을 하나 이룬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또 결국에는 그것들을 또 한 단계 더 거치면은 이제 도형들을 조합한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도형을 조합해서 또 다른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우리의 시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이걸 보고 딱 한 번에 어떤 물체를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시라는 것도 일어나잖아요. 착시가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온 그림을 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뭔가 의미단위 내지는 구성 요소들로 쪼개가지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착시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시각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데,
여기 비주얼 콜텍스라고 하면은 우리 그 시각을 구성하는 어떤 부위를 얘기를 하고 있겠죠. 어쨌든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있어서 결국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이 로컬 리셉티브 필드랑 돌아가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CNN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우리가 배웠죠. 컨볼루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컨볼루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딱 2개 더 볼게요. 여기에 커널을 하나 쓰고 여기에다가도 커널을 하나 써볼게. 커널을 딱 2개를 써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2개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기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 첫 번째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에 뭔가 한 픽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피처 맵 하나, 한 자리. 여기 이 하나의 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여기서 계산이 되죠. 아마도 여기에 적용이, 이 첫 번째 레이어에 적용이 된 커널의 크기가 요만했나 봐.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가 커널을 이렇게 엎어 놓은 다음에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요 한 자리의 값을 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의 자리의 값을 구하려면은 요만큼의 면적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 하나를 거치면서 이미지가 좀 더 함축돼요. 뭔가 국소적인 영역, 좀 여기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 커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좀 함축하는 거죠. 좀 더 상위 레벨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 더해, 심지어. 이제 2번째 레이어를 거쳐. 그럼 여기 한 픽셀은 여기겠죠? 여기에 미친 영향은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만큼일 거예요. 근데 사실 얘를 여기서 내려가면 이만큼이지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더 큰 영역이 될 거예요. 훨씬 더 큰 영역이 압축돼서 이 2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여기 딱 한 자리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다른 자리 환산을 해보면은 한 이만큼 차지하고 있겠죠. 그것들이 함축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이미지를 더 복합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마다 커널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밑에 가장 인풋단에 있는 정보를 더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새로운 형태의 레이어인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걸 넣으면은 우리는 얘를 벡터로 쪼개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이미지로서의 특징을 잘 반영을 해서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더라. 그래서 CNN은 뉴럴 네트워크의 특별한 형태 중에 하나다. 컨볼루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리고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어떤 영감을 받았죠. 뭐 실제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지 아니면 만들어 놓고 갖다 붙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요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자동적으로 유의미한 특징들을 추출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보여드렸는데 결국에 이미지는 이미지로부터 어떤 피처를 추출을 할 때 컨볼루션은 옛날부터 사용되던 거였어요.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로부터 어떤 피처를 추출하는 건 원래 하던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커널을 설계를 했었어야 돼요. 이 커널을 예전에는 직접 설계를 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죠. 뭐 여기서 어떤 식의 커널을 사용을 하면 뭐 이런 커널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의 특징이 추출이 된다. 이런 걸 하나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서 고정적인 방법으로는 이 커널을 직접 설계를 했어요. 이 커널을 어떻게 설계했을 때 어떤 피처들이 뽑힌다. 근데 CNN 같은 경우에는 이 커널을 자동으로 설계를 해요. 얘를 자동으로 설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까 여기 나왔죠? 우리가 fully connected 그냥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대상이 얘잖아요. 웨이트를 학습을 시켜요. 데이터로부터 웨이트를 학습을 시키듯이 CNN에서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커널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커널을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학습을 시켜서 이 이미지에서 어떤 커널을 적용해서 어떤 피처를 추출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아웃풋이 나와져 를 알아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자동적으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을 한다. 커널을 자기가 알아서 설계를 한다예요. 데이터를 때려 넣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커널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손 쓸 일이 없다. 요게 좀 그 고전적인 의미의 컴퓨터 비전이랑 좀 달라지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역시나 얘도 역전파를 씁니다. 역전파를 씁니다. 네. 넘어가죠. 제가 근데 대학원에서 이번 학기 담당하는 수업이 컴퓨터 비전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약간 힘이 들어가긴 하네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패딩 어떻게 적용하고, 그래서 패딩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오늘 좀 처음으로 나오는 또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트라이드. 이거는 뭐냐면은 컨볼루션을 취할 때 몇 칸씩 뛰어가면서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패딩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커널의 사이즈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 커널의 사이즈에 맞는 만큼 뭐 상하 좌우에 패딩을 넣어서 인풋이랑 아웃풋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스트라이드가 1/1일 때의 얘기였어요. 이거는 나중에 파이썬 할 때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스트라이드가 뭐냐면은 원래 컨볼루션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뭐 2x2가 있어. 그럼 패딩을 넣겠죠. 패딩을 얼만큼 넣냐면은 패딩을 뭐 여기에 이렇게 한 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한 결과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커널을 여기다가 엎어놓고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두 번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바로 옆 칸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바로 옆 칸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여기서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 한 칸 이동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트라이드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여기 자리에서 한번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길 구하려면은 두 칸을 띄어요. 스트라이드가 2라면 두 칸 띄어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미지라는 게 뭐 크기가 뭐 100x100이라 쳐. 그 100x100의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자리에서 구하고 바로 옆 칸에서 구해봤자 사실 비슷한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볼루션을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계산하는 건 때론 좀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한 칸 띄는 게 아니라 여러 칸씩 띄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때 결과가 줄어들게 되죠. 결과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컨볼루션을 해서 만약에 스트라이드를 2x2 행으로도 두 번씩 띄고 열로도 두 번씩 띄어라 라고 하면은 2x2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인풋의 사이즈가 주어지고 커널의 사이즈가 주어지고 스트라이드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 패딩 여부도 필요하죠. 이걸 통해서 아웃풋의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뭐 5x5야. 커널이 2x2야. 패딩을 적용을 해. 그러면은 5x5로 나오겠죠. 그쵸? 인풋이 5x5, 커널이 2x2고 패딩 적용하면 5x5로 나오는데 이거 좀 좋지 않은 숫자다. 6x6으로 하자. 근데 스트라이드가 1x1이야. 그때 6x6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인풋 사이즈가 6x6이고 커널이 2x2인데 스트라이드를 2x2로 줘요. 패딩 넣고 3x3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6개가 있는데 두 칸씩 뛰면서 계산하래. 그러니까 한 칸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두 칸씩 내려가래. 그러면은 내려가는 게 3번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가로 방향으로도 6칸 있는데 두 칸씩 뛰래. 그러면은 여기도 3개가 되죠. 네. 만약에 여기서 커널 사이즈가 2x2가 아니라 여기가 막 3x3로 바뀌어. 나머지는 똑같은데 커널 사이즈만 바뀌어.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없죠. 아마 패딩의 크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패딩을 얼만큼 넣어야 될지가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 어찌됐든 아웃풋 사이즈에 사실 영향을 주는 거는 얘랑 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은 얘가 12x24다. 근데 막 5x3짜리를 넣었어. 그래서 3x2로 스트라이드를 줘. 그냥 이거 4x12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얘는 이걸로 나누고 얘는 이걸로 나누면 돼요. 그쵸? 행이 12개 있는데 3칸씩 띄었으니까 4개가 나올 거고 열이 24개가 있는데 2칸씩 띄었으니까 12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커널 사이즈는 패딩이 들어간 이상 커널 사이즈는 패딩의 크기만 영향을 주지 아웃풋 사이즈는 사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스트라이드를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저번에도 했던 거라 사실 필요 없고 뭐를 얘기해볼까?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은 여기에 24x24짜리 이미지가 들어왔다 칩시다. 여기에 커널이 하나하나에 3x3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5개가 들어와요. 이 3x3짜리의 커널이 5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그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출력이 되는 아웃풋 이미지를 5개를 구해요. 요거 개수만큼 구해요. 내가 커널을 5개 썼으니까 이미지가 5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에 스트라이드를 2x2로 줬어. 그럼 여기 12x12짜리 이미지가 총 5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인풋 이미지랑 커널의 크기랑 개수가 필요하고 스트라이드가 얼마가 들어가면은 아웃풋의 디멘션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개가 나와요. 보통 이 마지막에 있는 이 5를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은 채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총 5개의 출력이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출력 이미지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피처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커널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5개 채널의 피처들이 뽑힌 거죠. 어떤 애는 보아하니 어떤 애는 그냥 외곽선만 따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애는 몰라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긴 피처만 뽑히고 어떤 애는 수평한 선 수직한 선 어떤 애는 수평한 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담당하는 피처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피처 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3번째 디멘션을 우리가 보통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이게 컬러 이미지면은 컬러 채널을 가지고 있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컨볼루션을 거치면서 디멘션이 점점 이렇게 채널이 점점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갔다 옵시다. 실제로 CNN을 설계를 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우리 일단 풀링은 그냥 얘기 안 할게요. 풀링 얘기 안 할 거예요. 풀링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와요. 지금 컬러라서 이게 세 채널을 가지고 있어. 뭐 하이트에 위드에 3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컨볼루션을 취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5개 채널의 피처가 뽑힌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커널을 5개를 넣어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거쳐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는 보통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인풋 이미지는 좀 되게 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의미를 함축해 나가다 보니까 보통 이미지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요 이미지의 높이나 폭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채널을 늘려가요. 더 많은 피처들을, 더 여러 종류의 피처들을 뽑으니까 이제 채널의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되죠. 여기 또 컨볼루션을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거쳤어. 이미지의 크기는 더 줄어들었죠. 근데 이미지의 채널의 숫자는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구역의 어떤 피처들이 이제 종류가 더 많아진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이미지는 줄이지만 채널은 늘려간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벡터를 만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특성들을 다 추출을 하면은 거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벡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죠. 요게 보통 CNN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여러분들 이번에 딥러닝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단에서는 이미지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출이 된 어떤 정보들로부터 이제 그 디시전을 내리기 위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개념도 사실 여기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요즘 딥러닝 얘기입니다. 실제로 CNN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어진 사람 얼굴의 이미지가 주어졌어. 그래서 컨볼루션을 뭐 3번을 거치나 봐요. 여기 뒤에는 안 보여줬으니까 모르겠고 첫 번째 컨볼루션을 거치는데 보아하니 여기에 들어가는 커널이에요. 커널. 여기 맨 처음에 보여주고 있는 건 커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람 얼굴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면은 그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로컬한 좀 국수적인 피처들을 맨 처음에 뽑아야겠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는 커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NLF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뭐 눈썹의 끝, 뭐 콧망울, 입꼬리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갔더니 이제 그거를 약간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해서 뭐 눈, 코, 뭐 이목구비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이목구비 중에 하나. 그리고 한 단계 더 거쳤더니 이제 약간 얼굴에 몇 가지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얼굴, 사람의 얼굴 이미지로부터 실제로 이게 어떤 얼굴인지를 맞추려고 하는 그 과정이 여기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에 녹아 들어가더라. 근데 이 하나하나의 커널들을 우리가 설정을 한 게 아니죠. 학습 데이터를 때려 넣었더니 이런 커널들을 알아서 설정을 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 얼굴일 때도 그렇고 여기 사람 얼굴이 여기죠. 자동차도 비슷하더라. 로컬 피처들 그 상위 개념, 그 상위의 개념. 뭐 동물 역시 처음에는 로컬이에요. 뭐 그냥 선분, 뭐 모서리 이런 거 보다가 그거를 조합을 하고 또 조합을 해서 더 어려운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의자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CNN이 돌아가더라가 됩니다. 네, 빨리 리지듀얼 러닝으로 넘어가서 리지듀얼 러닝 빨리 하고 끝내볼게요. 리지듀얼 러닝에서는 그냥 딱 하나 설명을 할 건데
레즈넷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얘가 잘 됐을까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VPR이라는 학회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러분들 대학원 다니면서 CVPR에 논문 한 편이라도 내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내긴 하는데 CVPR에 논문 한 편 내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될 거예요. 네, 그런 곳입니다. 뭐 박사하면서 CVPR을 막 한두 편, 두세 편을 썼다. 그럼 교수가 될 수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발표된 레즈넷이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주어진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 안에 커널을 넣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를 넣었네요. 커널을 8개에 넣어서 이미지의 사이즈는 더 줄어들고 대신에 피처의 개수는 더 늘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를 해요. 그래서 CNN은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채널의 수는 많아져요. 채널의 수는 많아지고 너비하고 높이는 보통 줄어들어요. 점점 더 함축적인 이미지를 담아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까 VGG넷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2014년에 얘네 뭐냐면 우승했던 애들이에요. 우승. 2014년에 우승자 VGG넷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인풋부터 시작해서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인풋부터 시작해서 컨볼루션 2번 하고 사이즈 1번 줄이고, 컨볼루션 2번 하고 사이즈 줄이고, 3번 하고 줄이고, 3번 하고 줄이고, 3번 하고 줄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2014년에 우승을 했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거래. 별거 없죠. 우리가 배웠던 그 구조들만 그냥 사용한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에 단에서는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을 하는 거고, 여기 뒤에 단에서는 이제 fully connected, 그냥 뉴럴 네트워크처럼 연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해서 클래시파이 해라. 다만 사용을 한 레이어의 숫자가 좀 많았을 뿐이에요. 컨볼루션만 지금 13번을 거쳤고 뭐 적당히 사이즈 줄여가면서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많이 그리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인풋 이미지, 이 인풋 이미지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요 방향이랑 요 방향이 이미지의 그 높이랑 폭을 말하는 거고, 요 방향이 그 채널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볼루션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이어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디멘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미지의 크기는 이만해. 근데 아마도 컬러니까 세 채널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2번을 해서 요만큼 아마 채널 수가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했더니 224by 224by 64까지 나왔대. 그러니까 이미지의 가로 세로 폭은 224픽셀이고 채널의 개수가 64개래. 근데 여기서 풀링을 한번 하고 풀링하고 또 컨볼루션 2번을 거쳤더니 120by 120by 128 나왔대.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이고 채널을 2배로 늘렸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세 번째 파트죠. 여기 파트 또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이고 채널을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파트 사이즈 절반 채널 2배, 마지막 여기 사이즈 또 절반 채널 2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풀링까지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벡터로 만들죠. 그럼 7 곱하기 7 곱하기 512를 계산을 한 어떤 그 값의 벡터가 그냥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이제 디시전 내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점점 줄여가고 채널은 점점 늘려가면서 CNN을 적용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딥러닝 보셔서 딥러닝 같은 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쓰시면은 보통 구조를 이렇게 블록 바이 블록으로 그리기도 하고, 만약에 걔가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3차원의 블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CNN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복잡해지니까 성능도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서 걸렸겠어요? 이 이미지넷 결과를 봤더니 아마도 여기서 걸렸겠죠. 여기서 못 늘렸겠죠. 당연히 8개에서 20개까지만 늘려봤겠어? 할 수 있으면 30개도 해보고 50개도 해보고 100개도 해봤겠죠. 뭐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해봤겠지. 근데 성능이 안 나왔겠지. 그러니까 논문을 20개로 냈겠죠. 왜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터레이션.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열심히 돌리면서 트레이닝 에러를 그려봤는데 레이어 20개짜리가 지금 요렇게 떨어졌는데 레이어 56개짜리가 그거보다 위에 있어. 에러가 더 커. 에러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20개까지는 레이어를 높이면 높일수록 아마도 에러가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개까지는 늘렸겠지. 근데 20개에서 더 늘려봤더니 이제는 에러가 안 줄어. 에러가 오히려 늘어. 네. 이게 심지어는 트레이닝 셋에서도 그랬고 여기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더 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잖아요. 레이어를 높여서 복잡도를 높여서 성능을 높이고 싶었는데 이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했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짱구를 굴렸을 겁니다. 왜 안 됐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등장을 한 게 이제 레즈넷이 되겠죠. 뭐냐면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볼게. 맨 처음에 인풋이 들어와.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웨이티드 썸 한번 구하죠. 이렇게 쓸까? 웨이티드 썸을 한번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거치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렇게 거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쌓으면 쌓을수록 여기 인풋부터 시작을 해서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취하고 또 여기에다가 웨이트 곱하고 또 액티베이션 펑션 취하고 여기에 또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취하고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취하고 이렇게 비슷한 구조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레이어를 하나하나 늘린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한 어떤 작업을 계속해서 점점 반복을 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인풋부터 시작해서 뉴럴 네트워크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까지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겠죠. 그냥 함수로 쓰라고 하면 이거일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림으로 복잡하게 그려서 그렇지 함수로 써봐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인풋에 웨이트, 액티베이션, 웨이트, 액티베이션, 웨이트, 액티베이션, 웨이트, 액티베이션 이거를 단계 거쳐요. 그쵸? 그거였어요.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한 겹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백프로파게이션에서도 조금 보긴 봤는데 뭐 얘를 가지고 이제 코스트를 구하죠. 그럼 이 코스트를 웨이트로 미분을 해. 이 코스트를 얘로 미분을 하거나 얘로 미분을 하고 얘로 미분을 하고 얘까지 미분을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있는 파라미터까지 미분을 하려면은 얘가 이 결과가 이 모든 함수를 다시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꼴로 나타나냐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그냥 말로 써야지. 그레디언트의 연속적인 곱으로만 표현이 돼요. 백프로파게이션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백프로파게이션이 뭐 로컬 그레디언트 같은 거 구해가지고 그거 계속 역으로 전파를 시켜 나가는데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곱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레이어를 무한정 늘려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이 로컬 예를 들어서 역전파를 시킬 때 곱이 연속해서 나타나요. 곱하기가 연속이 돼.
레이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곱하기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의외로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1을 10번 거듭 제곱을 하면은 이거는 어차피 1이지만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를 거듭 제곱을 되게 많이 하면은 이건 생각보다 커요. 이거는 우리 생각보다 큰 숫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보다 조금이라도 작더라도 걔를 연속으로 거듭 제곱을 하면은 생각보다 작아져요. 이게 지수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뭐라고 써볼까? A의 X승이라고 써볼까요? 이 지수라는 게 생겨먹기를 막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맞나? 1보다 그쵸? 만약에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야? 이 간단히 그려서 이렇지 지수라는 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지수라는 거는 그냥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이 거듭 제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레이어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꼭 동일하게 이게 꼭 레이어가 10개라서 10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거듭 제곱 같은 효과가 더 많아지는 거죠. 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레이어가 되게 여러 겹 쌓여 있으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여러 번 곱해야 돼. 되게 많이 곱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가 물론 실제로 값을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는 있겠죠. 그 이상적인 숫자의 세계에서는 그 실제 값을 구하면은 엄청 커지거나 아니면 엄청 작아지거나 그런 숫자가 사실 나오긴 나올 텐데 이거를 뭐 실제로 컴퓨터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 표현하려고 하는 실수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져. 아니면 너무 작아져. 이럴 때는 아예 계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아마 다른 데서도 배우실 거예요. 익스플로딩 혹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레디언트가 터져요. 너무 많이 곱해서 큰 숫자를 너무 많이 곱해서 그냥 뻥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 아니면은 너무 작은 숫자가 되어버려서 그레디언트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역전파가 안 돼요. 내가 여기 깊숙이 들어있는 이 파라미터가 분명히 저기 있는 아웃풋에 영향을 주기는 주는데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날아가던가 사라지던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문제죠. 익스플로딩 혹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추측으로 이때 그런 문제를 겪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20개까지는 괜찮았는데 20개 넘어가니까 이제 학습이 잘 안 돼. 오히려 레이어가 적을 때보다 학습이 더 안 돼. 그래서 혹시 얘가 그레디언트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다 라고 짐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한 일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은 오늘 끝입니다. 뒤에서 보는 거 별거 없어요. 뭐를 했냐면은 우리가 리지듀얼이라고 하면은 뭐 좀 약간 잔여 뭐 좀 남는 거 그거를 우리가 리지듀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레귤러 블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취하고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취하잖아요. 리지듀얼 블럭이라는 거를 하나 제안을 해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여기 인풋을 하나 따로 빼서 여기에다가 더해줘요. 그러니까 인풋은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거치고 웨이트 곱한 거에다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해. 그렇게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아웃풋을 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구할 때 이 바이패스해온 거, 이 우리가 쇼컷을 하나 팠어요. 여기 쇼컷이라고도 하고 혹은 바이패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먹여놨죠. 여기서 하나 더하게. 이거 덕분에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경로가 요 경로 하나였으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문제를 겪었겠지만 여기 더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레디언트가 만약에 좀 맛이 가더라도 여기에 하나가 지금 더해져 있는 루트가 하나 있어.
그거 덕분에 그레디언트가 뭔가 이상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긴 블럭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긴 블럭으로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블럭일 수 있어. 근데 다만 그거를 구현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똑같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덕분에 그레디언트가 날아가는 걸 방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리지듀얼 블럭이라고 하고 뭐 이런 방법을 뭐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레지듀얼 그 바이패스하는 그 경로 덕분에 이런 텀이 하나가 더 생겨요. 똑같은 인풋에서 어떤 거는 웨이트 다 타고 들어와서 그냥 액티베이션을 거치기도 하는데 어떤 다른 경로에서는 그냥 바로 우회를 해서 그냥 더해지는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가 살아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그랬다 이거죠. 실제로도 그렇더라. 여기 그래서 참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결과죠. 네. 여기는 플레인 네트워크. 얘는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한 레지넷. 여기 지금 18 혹은 34라고 써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8, 34라고 써있어요.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뭐겠어요? 레이어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 플레인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8개일 때가 34개일 때보다 성능이 좋아요. 에러가 더 낮아졌어. 그쵸? 완전 같은 조건에서 레이어만 다르게 했더니 저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을 한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18개일 때보다 34개가 됐더니 에러가 줄었죠. 똑같은 조건에서 모델의 구조만 바꿨는데 에러가 더 줄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정도 그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그레디언트 문제 때문에 레이어를 못 높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설계를 한 이 레지듀얼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라고 주장만 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 공평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서 딱 우리가 조절하는 변이만 바꾼 다음에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그냥 플레인 네트워크에서랑 이 레지듀얼 넷이랑 레지넷이랑 결과가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를 더 늘릴 수 있는 무기를 얻었다. 그래서 너네는 아마도 20개까지밖에 못했을걸. 근데 우리는 몇 개까지 가봤다? 152개까지 가봤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블럭 덕분에 에러를 더 낮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거 논문에 나온 그 결과예요. 논문에 나온 결과고 탑1 에러입니다. 탑1 에러. 이제 탑5가 아니라 탑1이에요. 하나만 고르기. 하나 고르기를 해서 일반적인 네트워크랑 우리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레이어를 늘려도 결과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예전에 우승했던 걔네들을 이제 때려 눕혀야죠. 여기 탑1 하나 고르기, 여기 5개 고르기 해놓고 실제로 에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러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더 낮췄다. 심지어 이 레지넷을 34개 쓸 때도 있고 50개를 쓸 때도 있고 100개, 152개를 썼더니 그때까지도 다 잘 내려가더라. 그래서 탑5에서는 이미 너네들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낮고 탑1에서도 우리는 이제 얼추 실제 성능을 내기 시작하더라. 그런 걸 주장하는 결과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CNN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컴퓨터 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실직고하자면 이번 학기에 추가한 내용이 레지듀얼 러닝입니다. 네. 그치만 시험에 넣긴 할 거예요. 이건 안 뺄 거예요. 이번 학기 원래 넣으려고 각오했었어, 이건.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CNN 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 없구나. 여러분들, 그러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파이썬으로 하는 거는 녹화 강의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들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보고, 드디어 기다리던 종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